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4x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x4는 메타버스, 특히 가상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기대주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x4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초고화질 가상증강현실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 속에서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AI 딥러닝을 통해서 그 기술을 구현을 하는데, 우리가 4K 화면을 8K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 8K 화면을 조금 더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워낙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LG전자, LG디스플레이, 제일기획,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식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슴 같은데, 사슴 화면이 있죠. 왼쪽에 약간 흐릿한 사슴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여주고 딥러닝을 돌리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선명하고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가 화면을 구성을 할 때 픽셀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쪼개 가지고 딥러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선명하고 현실성이 있는 화면으로 바꿔주는 기술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경쟁사들이 이런 기술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또 기술력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본 걸로는 4x4가 이런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초고화질 영상 레퍼런스 같은 것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LG와 삼성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과 기업 같은데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키커스톡이라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홈페이지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이 키커스톡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보고 있었는데, 요금제에 들어가 보니까 뭐 베이직 플랜,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로 뭐 589달러,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3,755달러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샘플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아무리 선명해도 잘 느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 모니터에서도 그거를 진짜 화면이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OLED 화면이나 이제 삼성하고 LG가 초고화질, 그리고 굉장히 큰 화면으로 TV를 팔잖아요. 그런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생동감이 있는 화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혹은 고객에게 맞춘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2023년도까지 연평균 3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주주 구성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펄어비스 캐피탈이라고,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펄어비스도 나름대로 지분을 투자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JYP 엔터가 약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전에 미리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싶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그 중에서 JYP가 거의 뭐 대장주처럼 흐름이 좋았는데, 약간은 4x4의 IPO 이슈가 포함이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IPO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상장일 날 재료 소멸이 되면은 잠깐 주춤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4월 19일, 20일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IPO가 진행되고, 22일 날 환불금이 들어오고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단독 주관을 하고 다행인 것은 외국계 증권사도 주관사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비율이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170만 주로 공모 자금은 30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청약되는 주식 수는 44만 주, 균등 비례 배정은 각각 22만 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상단을 초과한 17,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20.66%인데 기간 경쟁률이 1846대 1, 의무 보유 신청 확약 신청 비율이 54.73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외국계 증권사가 주관사로 참여를 하지 않을 때는 신청했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결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외가는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25,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약 10%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모가 17,000원 기준으로 총 주식수를 곱해서 시총을 내어보면 1,700억, 장외가 2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억이 되겠습니다. 따블을 가게 되면은 3,400억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상한가를 다시 간다고 하면은 거의 뭐 4,300억, 4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45.74, 장외가 기준으로는 67.26인데 포바이포가 현재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 보이지만 나쁘지 않은 PER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동일 업종이나 비교 기업들의 PER을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순이익 적자인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은 패스를 했습니다. 중복 청약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이 PSR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 기업들이 다수 적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SR 방식을 했는데 만약에 PER 방식으로 했으면은 지금 메타버스 비교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PER을 했으면은 포바이포의 기업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PSR로 하면서 약간은 싸게 책정이 되는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결과도 거기에 조금 따라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약을 참여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일반적으로 50만 주에서 한 53만 주 정도 청약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한 55만 건 정도는 청약 참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했을 때 균등은 약 40%의 확률로 추첨 한 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상장일날 유통물량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장일 유통물량 전체에서 20.66%가 상장일 유통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13%의 물량 130만 주를 참여하는 기관들의 물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들이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 신청했는 물량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3개월하고 6개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율적으로 3개월하고 6개월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확정 물량이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80%가 되면은 상장일날 유통되는 기관들의 물량이 한 2.6%가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물량과 기관 그리고 타인의 물량을 합쳤을 때 상장일날 10% 정도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80% 이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10% 미만 한 자리 숫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결과를 토대로 상장일 날 따상을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바이포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인데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지금 26만 주가 임직원 9명이 있는데 행사 가격이 50원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주식으로 돌아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상장일 날 총 주식 수가 10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2026년까지 행사 가능한 전체 물량이 12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반올림 하면은 130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전체 물량의 10% 이상, 약 12%에서 13% 정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혹은 2년 안쪽까지 행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임직원 34명 물량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행사 가능한 기간이 2022년 4월 1일입니다. 이게 상장을 하는 시점 이전에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고 약간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 그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스톡 옵션 그 주식 매수 선택권으로 받았는 주식을 류영준 전 대표죠. 류영준 대표가 전부 다 시장에 던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상장일 날 스톡 옵션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그리고 길면은 플러스 2년까지 추가해서 그 주식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건은 2022년도 3월 이전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포바이포는 2021년도 12월 3일 날 IPO를 신청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리는 임직원 34명의 물량인 2,470원으로 행사 가능한 이 물량들이 상장 직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은 10%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물량은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파악했는 이 정보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은 상장하고 6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상장일 날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장일 날 만약에 이 34명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던진다면 그것 또한 포바이포가 굉장히 욕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장일 날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상 포바이포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인 전략은 포바이포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정말 못해도 따상은 터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할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제 사람들의 광기가 붙으면서 뭐 따상 상 정도까지도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장 직후에 요것도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1개월 차 때 나오는 벤처들의 물량하고 6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상장 후에 6개월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장 초기에는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종목은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서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고 6개월 이후에 3만원 아니면 한 27,000원 미만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약간 분할로 사모아 간 다음에 없는 돈 셈치고 약간 방치를 해 놓으면은 주가가 알아서 잘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자이언트 스텝이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 포바이포에 대해서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